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제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엄마가 쓰러지셨습니다. 아빠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제가 결혼하면서 집에 혼자 계시게 된 엄마는 적적하시다며 아이돌봄 봉사를 하러 다니시다가 무리를 하셨는지 뇌출혈로 쓰러지시게 된 거였죠. 뇌출혈 후유증은 지켜봐야 한다고 해서 병간호한다고 퇴직하고 엄마 옆에 붙어있기를 1년 남짓. 고민 끝에 엄마를 요양병원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언어장애와 식별장애, 후유증이 동시에 오는 바람에 제가 딸인 줄 인지를 못하셔서 옷이라도 갈아입히려고 다가갔다가 두들겨 맞고 말씀을 제대로 못하셔서 조금 언짢으시면 소리를 지르시고, 핑계일 수 있겠지만 제가 옆에서 해보려고도 해봤지만 그럴수록 엄마가 다치고 아파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한다고 하는데 엄마는 아파하기만 하고 점점 지쳐가고 예민해지던 제가 결국 결정한 방법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퇴직할 때도 1년 정도 엄마 옆에만 붙어있고 간호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예민해져가고 지쳐갈 때도 항상 응원해주고 제 옆을 지켜줬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주지도 못했는데도 그 기간을 묵묵히 같이 버텨주고 퇴직금으로 엄마 병원비를 충당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남편이 많이 속상해하기도 했어요. 가족인데 남같이 굴어서 섭섭하다고 말이죠. 엄마를 더 이상 제가 케어하지 못하고 요양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날 시어머니께서 집에 좀 들렀다 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막 두근거리면서 손이 파르르 떨리고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 때문에 1년간 찾아뵌 적도 없었고 지 엄마 요양병원에 가져다 버리는 무정한 년이라고 욕할까봐, 간호 하나 똑바로 못해서 후유증 생기겠다고 욕할까봐. 가기 싫다고 남편한테 말했지만 웬일인지 제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시댁으로 가더라고요. 시댁 문 앞에 초인종을 누르고 서서 기다리는데 다리가 떨리고 머리가 멍해지고 1초가 1시간 같고 지금이라도 도망갈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소가 도축장 끌려가듯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댁에 들어서니 시어머니께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를 안은 채로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고생했다고. 누구보다 네가 고생했을 거라고. 찾아가 보려고 했는데 신경 쓸 것도 많은데 괜히 더 힘들게 할 것 같아서 가지 못했다고. 그러고 제 손을 꼭 잡고 거실로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거실에는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가슴이 미어지면서 울컥하더니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버리고 와서 이걸 먹어도 되는 건가 싶고 뭐 잘한 년이 온다고 이런 걸 준비하셨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흘리며 가만히 서 있는데 잡고 있던 제 손을 어머니께서 토닥이시며 제 탓이 아니라고, 충분히 최선을 다했다고, 찾아뵙지 않을 것도 아니고 자주 가서 얼굴 뵙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하면 되는 것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아마 위로의 말이 필요했는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시댁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 후유증 치료에 대해 공부도 하기 시작했고 시부모님 건강에 대해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프고 난 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 병간호 때문에 찾아뵙지도 못했고 시어머니와 형님 두 분께서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을 거라 그날은 저 혼자 하루 먼저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님과 조금 여유롭게 장도 보고 뭐하러 일찍 왔냐고 하시면서도 내심 기분 좋아 보이는 시아버지. 저녁엔 시아버지께서 사주시는 고기까지 먹고 음식재료 준비하고 다음날 오랜만에 형님을 뵈었습니다. 음식 준비를 하며 저희 엄마는 어떠신지, 간호는 어쩌고 여기 와 있는 건지 요즘 저의 근황에 대해 이것저것 많이 물으시더군요. 오랜만에 만났으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이고 친척들도 오랜만에 보는 저에게 궁금한 게 많았는지 이것저것 물으시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대신 얼버무리시며 대답하시고 시아버지께서도 대놓고 편은 들지 않으셨지만
한마디씩 어머니 말씀을 거드시면서 불편한 티를 내시니 더 이상 질문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명절 당일날 아침을 준비하며 주방에 있는데 형님이 다가와서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는 이제 친정 갈 곳도 없으니까 마무리 동서한테 맡기고 난 좀 일찍 가도 되지? 우리 친정은 여기서 좀 멀잖아. 하시면서 말이죠. 심장에 바늘이 쿡 하고 찌르는 것 같이 아파오는데 저는 갈 곳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말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이 참 이렇게까지 미울 수 있나 싶더라고요. 식사 후 정리를 하는데 형님께서 눈치를 살살 보시더라고요. 얘기 꺼낼 타이밍을 찾으시는 것처럼. 설거지는 잔뜩 쌓여가고 밥상이가 슬슬 정리되어 갈 때쯤 후다닥 조카들 옷을 입히고 형님께서 아주버님께 눈치를 주니 겉옷을 챙겨 입으시더라고요. 반찬을 정리하고 있는데 형님께서 막 달려오시더니 반찬통을 내려놓고 제 손에 형님 겉옷과 가방을 쥐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어머님 들으시라고 아주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동서, 나 벌써 가라고? 설거지가 저렇게 쌓였는데 혼자 다 할 수 있겠어? 어머, 우리 집 멀다고 배려해주는 거야? 이 소리를 들으시고는 시어머니께서 주방으로 오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오신 걸 곁눈질로 확인한 형님은 제 손에 얹혀있는 겉옷과 가방을 집어들고는 미안해서 어째, 그래도 이렇게 배려해줘서 너무 고마워 하시며 주방을 나섰고 서 계시는 시어머님과 소파에 앉아 계시는 시아버지께 형님은 간단히 인사드린 후 가버리셨습니다. 제가 일은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말을 꼭 저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걸까요? 남의 아픈 데를 왜 그렇게 찌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막상 정리 다 하고 마지막까지 시댁에 남아있으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뭔가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쓸쓸함이라고 해야 하나? 시어머니께서 싸주신 명절 음식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서 있으니 남편이 이제 우리도 가자며 겉옷을 챙겨 입더군요. 그래, 우리도 집에나 가자 하며 봉투를 들고 인사드리려는데 시어머니께서 겉옷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외출이신 듯 어디 가냐고 묻지도 않으셨고 저희 가는 길에 어디 데려다 드려야 하나 보다 하고 어머님과 함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 시어머니 핸드폰이 울렸고 전화를 받으셨는데 통화소리가 워낙 커서 듣고 싶지 않았는데 들렸고 들리지 않은 척 하고 싶었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어제 저녁에 시댁에 들렀던 사촌분이었어요. 작은 며느리가 지 엄마 병원에 갖다 버렸다며? 알고 있었어, 형님?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게 들리는 목소리. 운전하던 남편도 그 소리에 놀라 차를 멈춰 세웠고 저는 그저 옆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누가 그딴 소리를 했냐고 화를 내시며 소리치셨고 돌아오는 대답은 큰 며느리한테 들었다는 말. 작은 며느리가 생긴 거랑 다르게 아주 독하다는 대답. 예상 못한 반응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겪고 나니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고 내가 많이 죄인이구나 싶고 이 상황을 그저 피하고만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냥 집을 돌아가시겠다고 하시며 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셨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울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님께 전화해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왜 남의 얘기를 막 하고 다니셨는지, 그런 얘기하면서 상처받을 사람은 생각도 안 하셨냐고 말이죠. 그저 내 엿보거니 내 잘못이거니 하며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 깨어보니 한밤중이었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더군요. 제가 일어나서 나오자 핸드폰을 꺼내어 자랑하듯 내미는 남편. 그 화면 안에는 저희 엄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는 동안 엄마에게 다녀왔다고 하는데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못난 나는 내 기분만 생각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 엄마까지 챙기고 왔구나 하는 생각에 고맙고 미안해서 엄마 사진을 보며 한참 울었어요. 엄마 병원도 더 좋은 곳이 있나 틈틈이 알아보고 후유증 관련해서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건강에 신경도 쓰게 되고 저희 거 영양제 사면 시부모님 거 챙기고 건강검진 무조건 때에 맞춰서 같이 가서 체크하고 가정용 혈압기 사다 놓고 혈당 체크하시는 거 사다 놓고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전화드려서 혈압 측정은 하셨는지 당 체크 하셨는지 물어보는 게 제 일이 됐죠. 시아버지 생신을 앞두고 형님께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봤냐고. 아직 따로 생각한 게 없어서 없다고 답하고 저는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고, 씻고 나왔더니 남편이 제 핸드폰을 들고서 씩씩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형님이 친정에 따로 들어가는 돈도 없는데 이번 생신 때 저보고 돈 더 내라고 하셨답니다. 본인들은 양가 챙기랴 아이들 챙기랴 요즘 너무 힘들다고요. 사실 제가 명절에 요양병원 비싼데 돈도 많다고 하시는 형님께 보험이 들어있는 게 있다고 말하긴 했었는데 그걸 듣고 저렇게 말씀해 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씩씩거리다가 전화를 걸더니 명절 때 일어났던 일부터 형 사업 자금으로 부모님이 땅 팔아서 해준 돈이 얼만데 자기가 그런 걸로 언제 한번 걸고 넘어진 적 있냐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야가 빠졌냐고, 형수님 번호 차단시켜 놓을 테니까 할 말 있으면 자기한테 직접 연락하라고 하더니 끊어버리더군요. 그리고 저도 혼났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고 다닌다고요. 보험에서 100% 다 내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돈 더 추가해서 내더라도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어 하면서 그런 얘기하고 다닌다고 그 밤에 혼났습니다. 시아버지 생신날 형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주버님 말씀으로는 몸이 아프셔서 못 오셨다고 하셨지만 그날 남편과의 통화 때문에 안 오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뒷정리 후 주방에서 시어머님과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께서 어제 시어머님께 연락을 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아주버님 사업자금 해주신 걸 지금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기분 나빠하고 있다고. 이번 아버님 생신 때문에 상의하려고 문자 남겼는데 밤에 전화를 해서는 돈 해주시는 걸 얘기하면서 형네가 알아서 다 해야지 매번 돈 뜯어갈라 한다며 화를 냈다고. 자기 너무 무서웠고 상처받았다고. 본인은 나중에 따로 찾아뵙겠다고 죄송하다고 연락이 왔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시는데 뒤통수를 누가 빡 하고 때리고 간 것처럼 멍해지고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가, 지금 내가 제대로 듣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사실대로 어머님께 문자 메시지를 보여드리며 설명했어요. 명절 때 그 보험 얘기를 들으셔서 그런지 이번에 이런 문자가 왔고 이걸 남편이 봐서 화가 났었다고. 사업자금 부분도 자기는 아무 문제 삼지 않았는데 왜 전혀 다른 문제로 이러냐는 식으로 말다툼이 조금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조금 놀라시는 것 같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거리시고는 알겠다며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희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결혼하고 3년 만에 임신 소식이라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시댁에 달려가서 알려드렸어요. 초음파 사진을 꺼내어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시아버지께서는 첫손주는 아니지만 정말 첫손주 보시는 것처럼 기뻐해 주셨고 시어머니께서는 장하다며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날 오후 시아버지께서 아주버님께 전화를 하셔서 저녁에 가족 모임이 있을 예정이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또 말씀하셨고요. 저희는 이미 시댁에 와 있는 상태라 상관이 없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가족 모임을 여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저도 그렇고 남편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음식도 그렇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자 눈치를 채셨는지 외식할 거니까 걱정 말라는 시아버지. 큰집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형님은 오시지 않으셨고 그날 가족 모임 분위기는 많이 어두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초기에 잘 먹어야 된다고 제 앞에 음식을 계속 놔주시는데 분위기가 살얼음판이라 먹다가 체할 것 같아서 못 먹고 있는 상황. 조용한 분위기 속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애 집에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라고 하시더군요. 최근에 사업이 조금 힘들어지셨는지 사업자금 좀 더 지원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나 보더라고요. 냉정하게 시아버님은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가족들 앞에서 거절하셨습니다.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던 터라 저는 그저 눈만 꿈뻑꿈뻑. 아주버님은 마음이 급하셨는지 시아버지께 계속 설명을 하며 부탁을 드리고 조카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음식 먹기 바쁘고 남편은 저럴 줄 알았다는 듯이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시어머니께서는 신경 쓰지 말라며 제 앞에 음식을 계속 놔주시고 아주 정신없는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임신 중에도 저의 시부모님 건강 챙기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에 1, 2회 전화해서 혈압당 체크하기, 식단이랑 운동량 확인하기 등등.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자주 찾아뵙고 하는 게 힘들어질수록 전화하는 횟수가 많아지기 시작해서 시부모님께서 조금 귀찮아 하셨다는 것만 빼고는 별다른 큰일 없이 출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통할 때도 시어머니께서 옆에 와서 계셔주셨고 친정 엄마가 필요한 순간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시아버님의 폭탄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본인들도 몸이 아프면 요양병원에 갈 것이고 그 비용은 미리 준비해뒀으니 이건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식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그 나머지 모든 재산을 둘째 며느리에게 상속한다라고 말이죠. 이 말을 들은 형님은 그간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던 일들은 잊으신 것인지 시댁에 바로 달려와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재산이 얼만데 그걸 다 둘째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 아니에요? 큰아들 지금 사업 휘청휘청 하는데 도움 좀 달라고 할 때는 안 된다고 칼같이 거절하시고 그 후에 제가 찾아와서 그렇게 부탁할 때는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돈도 없다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쩜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라며 악에 받쳐 소리치시는 형님. 집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얘기했지만 그 어떤 누구도 대답하지 않고 듣고만 있는 상황. 옆에 가만히 앉아 계시던 아주버님도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본인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고 몇 번이고 찾아와서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조금만 더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엊그제도 와서 그렇게 부탁드렸을 때 거절하지 않으셨냐고 하시면서 말이죠. 끝까지 듣고만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며느리 1년 동안 고생하며 병원에만 있을 때, 너희 사업 잘 되고 있을 때 그때 집에 한번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한 적 있느냐? 하다못해 동생한테 전화해서 밥은 챙겨 먹는지 물어본 적 있냐? 라고 묻자 아주버님은 대답을 못 하시더군요. 그런 아주버님을 힐끗 쳐다보시고는 형님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하다 돌아온 손 아랫사람 보자마자 돈 많아서 부모 요양병원 보냈다고 말이나 하고 뒤에서 행여 말 나올까 다들 조용히 있는데 사촌들 불러 모아서 윗사람이라는 게 독해서 부모 요양병원 보냈다느니 그런 소리나 하고 있고 어쩌면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자 아주머니께서 놀라시더군요. 그러고는 표정이 굳어진 상태로 형님을 끌고 집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무뎌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 말은 언제 들어도 마음이 미어지는 말이네요. 착잡한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내가 주는 땅 남편에게도 주지 말아라. 나는 바로 네 명의로 바꿔줄 거니까 저놈도 믿지 말고 꼭 네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조도 안 갖는다고 아들을 안고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시어머니께서는 큰애들은 또 돈 급해지면 또 찾아올 거다. 항상 그래왔거든. 쟤들이 연락 올 때는 지들이 아쉬울 때뿐이었어 항상.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너에게 돈을 다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마도 그 돈 받으려고 큰 집 전화를 네가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럴 땐 시아버지한테 이른다고 하고 끊어버려라. 라고 코칭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 말처럼 요즘 저는 형님 연락 때문에 못 살 지경이고요. 전에 남편이 번호 차단시켜놨었는데 번호를 바꿔가지고 연락하더라고요. 전화를 받지 않으니 문자를 보내더군요. 정말 혼자 다 가질 거냐고. 같은 며느리로 같이 고생하는데 혼자 다 가져가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면서요. 차단하지 않고 그냥 보고 있습니다. 언제쯤 지칠지 궁금하기도 하고 끝까지 뭐라고 하나 궁금하기도 해서요. 아주버님께서는 형님이 그런 얘기 한 줄 몰랐다고 죄송하다는 연락 이후 따로 저에게 연락은 없으시고요. 형님께서만 잊을만 하면 계속 문자를 보내고 계십니다. 저는 아들과 남편과 함께 엄마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얼른 엄마 후유증이 나아져서 사람을 알아볼 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들 꼭 엄마 기억 속에
한 번이라도 남겨보고 싶거든요. 세상에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제 주변에 3명이나 있어서 저는 이 힘든 일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죠. 너무 미안하고 항상 고맙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